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별일 없으시죠? 다들 좋으시죠? 코로나가 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발생을 또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 안전수칙 잘 지켜가시고 사람 많은데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교당만 나오세요. 저희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좌선의 요지를 함께 공부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좌선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죠? 망념을 쉰다. 망념을 쉬고 망, 그 다음에 뭐죠? 진성을 드러내는 게 뭐죠? 현진. 식망, 현진.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수기를 오르게 하고 화기를 내리게 한다. 수승, 화강. 그래서 그걸 몰아서 식망, 현진, 수승, 화강. 한 번만 더 시작. 그게 좌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좌선의 요지는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며 수기를 오르게 하고 화기를 내리는 것이 좌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좌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좌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좌선의 방법을 함께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64쪽이네요. 64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좌선의 방법을 쭉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2.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1.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2.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3.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4.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5. 입은 항상 다물찌며 공부를 오래 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6.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7.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 데에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8.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9.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자, 이 좌선의 방법 안에도 성리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좌선만 쭉 읽어봐도 우리 좌선법이 식망현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말씀부터 차례로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쭉 조목조목 한번 오늘 좌선의 방법을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죠? 좌선의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하고 편이한 정도가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극히.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쉽단 말이에요.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다고 앞에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다 이 말씀 속에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노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미죠, 이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 개교회동께서 밝혀주신 대로 파란고의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대동사님께서는 좌선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법은 특정한 수도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정한 발심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극히 간단하고 쉬운 거란 말이죠. 극히.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도님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선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극히 간단하고 쉬운 거다. 좌선이 어렵고 막 특별히 복잡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한테 어때요?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죠? 예.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방법론은, 수행 방법론은 어떤 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워서는 안 돼요. 어려우면 대도가 아니에요. 대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원불교는 대도라고 하는데 그 대도가 뭐냐? 특정한 사람들이 탈 수 있으면 대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정히 머리 좋은 사람, 특별한 소원 있는 사람, 특별한 무엇이 어쩌고, 특별히 뭐 재산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대도예요, 대도.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 자, 왜 대도냐? 또 세면은 또 한참 돌아가는데 왜 대도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마음은 중생에 전부 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 자리 하나는 같아요, 달라요? 그 자리에 안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승이다 그래요. 대승은 어때요? 큰 탈 것이 바로 그 자리가 큰 탈 것이거든요. 큰 수레가 그게 큰 수레예요. 그죠? 거기에 못 태우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본래 마음짜리 있죠? 이론상짜리 있잖아요. 청정한 그 마음을 보고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탈 것이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큰 길이다 대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금만 자상히 알면 누구나 다 아는 마음이에요. 애기든 그 마음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은 그 마음 없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은 그 마음 없어요? 저 밑에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 없어요? 저 외국인은 그 마음 없어요? 저 과거 사람은 그 마음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은 그 마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 거기에 다 태워진다고요. 그걸 대도라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는 어디에 근본에 있냐? 그 자리에 근본해서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는 못 해올 게 없거든.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좌선법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근원해서 나온 좌선법이라서 대도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근원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밥 먹고 씻고 잠자고 일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자리라고.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까 지금 그러고 계신가.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뭐 예를 들면 좌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좌선을 잘하네, 좌선을 못하네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이 좌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선법을 떠나서 원불교 좌선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 원불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 아니에요.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공부하면 오늘 하루 딱 공부하고 1시간 딱 공부하고 나면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좌선법 모르시는 분이 이제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는 것만 남았지, 하는 것만. 잘한다 못한다는 이제 방법은 너무 쉬우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하냐 못하냐만 남는 거예요. 좌선을 내가 열심히 잘한다 또는 나는 좌선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있지 방법 몰라서 못할 일은 없다고. 왜냐? 방법이 지극히 간단하고 편리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는 내가 하냐 못하냐만 있는 거야. 예.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좌선법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들 뭐 하루 이틀 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막 수십 년씩 되신 분들이랑 좌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오셨겠죠. 자, 근데 이제 원불교적인 게 아닌 것이 혹시 들은 거 있다면 싹 내려놓고요. 우리 이제 오리지널만 공부합시다. 딱 여기 나와 있는 오리지널만. 예? 아시겠죠? 나머지 잡다하게 배웠던 거 싹 내려놓고 요거 딱 핵심적인 오리지널만 공부하시게 해요.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다른 것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다른 거 모른다고 열등감도 다 사라지실 거예요.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벗어나면 아, 좌선 아니구나 저거. 그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첫 번째 이제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좌선할 때 그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시죠. 근데 좌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좌복이 뭐죠? 방석. 우리 선할 때 앉는 그 방석을 좌복이라 그래요. 선할 때 앉는 방석을 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석 피고 앉아서 여기 반좌라고 표현 써 있죠? 그 반좌가 뭐죠? 편안하게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쟁반이 아래쪽이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흔들림이 없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아래쪽이 넓은 그릇이 탁 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앉는 걸 반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편안하게 앉아라, 편안하게. 그래서 반좌로 편안하게 앉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좌복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좌복이 종류가 엄청 많죠. 좌복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일단 화려한 방석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끌미끌한 방석 안 좋아요. 실크 같은 걸로 된 거. 별로 안 좋아요, 미끌미끌한 거. 그 다음에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은 거 안 좋아요. 적당한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방석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해 보면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나오는 방석 있거든요. 단단하게 이렇게 얇게.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요 정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 정도 되는 느낌. 너무 딱딱한 것도 아파요, 엉덩이가. 그리고 너무 물렁물렁한 것도 편안할 것 같아도 오래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엉덩이 쪽은 푹 들어가고 이게 다리 무릎 쪽은 이렇게 쑥 올라오거든요. 이게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썩 별로 좋지 않아요. 적당한 걸 쓰시면 제일 좋아요. 적당함의 기준은 각자가 편안하게 느끼고 오래 앉을 수 있는 방석. 이런 거죠. 그리고 왜 방석 앉는 방식은 다 아시죠?
그냥 평평하게 앉아도 되고 엉덩이 조금 살짝 괴도 돼요. 엉덩이 쪽에 살이 조금 많으신 분은 뒤쪽을 살짝 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뒤쪽이 기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타시는 분도 있어요.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올라타는 게 좋아요. 올라타면 편안합니다. 이게 어떤 자세를 해도 오래되면 다 엉덩이 아픕니다. 엉덩이 받치든 안 받치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궁극적인 목적은 방석을 뒤에 방석을 다 빼고 그냥 앉아야 된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방석을 선택하고, 그걸로 또 뒤에 엉덩이를 갤 수도 있고 안 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오래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가 중요해요. 편안하게. 절대 불편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자세 잡는다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좌선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래 버티기 대회가 아니에요. 좌선은. 단 1분을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에 머무르는 게 좌선의 목적이. 1시간, 2시간 하면 뭐예요? 그 중에 거의 99%가 잠 아니면 망념인데, 아니면 버티기인데, 다리 아파서 버티기인데, 한 10분, 20분 넘어가면 그때 다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버티기야, 버티기. 1시간 한다 그러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그거에서 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제가. 다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명예욕 들어있고 치심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서 멋지게 다 하고 싶은 그런 욕망 있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속을 챙기세요. 자, 그리고 아까 반자라고 했을 때 그 반자의 상태가 어떠냐면, 엉덩이하고 양쪽 무릎 있잖아요. 이것이 최대한 바닥에 밀착된 상태가, 그게 이제 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자의 정의는 쟁반 반자니까 아래쪽이 가장 온전하게 골고루 밀착돼서 앉아 있는 상태가 반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앉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가부좌 있죠? 가부좌. 두 다리 닫고 오는 거. 이건 무릎이 잘 닿아요. 두 다리를 닫고 오니까. 근데 뚱뚱하신 분은 꽂기가 어려워요. 빼짝 마른 분들만 돼요, 이게. 빼짝 마른 분들만. 조금 말라도 안 돼. 빼짝 마른 분들. 그리고 안 좋은 게 뭐냐면 무릎이 나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보장하건대 무릎이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것은 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죠? 우리 저기 신사님. 그렇게 하면 무릎 나갑니다. 진짜로 나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해봤는데, 그 버티고 오래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해봤거든요. 몇 달 지나니까 그때는 못 걸었어요. 다리를 아예.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악화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못 걸을 지경까지 가고 나서 제가 정신 차렸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짧고 통통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예요? 반좌. 요렇게 두 개를 갖다가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붙이고 하나 요렇게 붙이는 자세. 올리는 게 아니고 딱 붙이는 자세. 이것도 상당히 밀착이 좋아요. 근데 앞뒤 간격은 상당히 좁아지는데 옆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다리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틀어져요. 그러니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요렇게, 요것은 평자라고 그러죠. 요렇게 앉는 게 반자죠. 하나는 밑에, 하나를 위에 올리는 거. 하나를 위에 놓은 건 반드시 여기가 떠요. 한쪽이 뜨면은 어때요? 허리가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다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다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결과부자는 이런 것들도 다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결과부자도. 그런데 결과부자는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자세가 안 틀어져요. 허리도 반듯해지고. 근데 아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비 자세가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딱,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거. 요것은 뭐 똑같이 하니까 골반 틀어질 일은 없어요. 요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긴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한데 이렇게 딱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좌선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몸에 무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자기 몸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라. 그러니까 앉은 자세를 편안히 하는 가운데 머리가 허리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리가 구부러지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반드시 하는 거 좀 어렵고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앉질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반드시 앉는 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어색한데 익숙해지면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조금 넘어가야 돼요. 어색함을. 근데 사람들이 요것을 갖다가 그때 어색하니까 편안하게 앉는다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못 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아파요, 막 그때부터는 온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는데 이게 불편하면 돼요, 안 돼요? 편안하게 앉으라고 돼 있죠, 대전제가. 그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잃지 않으면서 머리와 허리를 곧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어딘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몸에 힘 들어간 데가 없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게 척추부터 이게 머리끝 백회까지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것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잘 서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 그 특별한 힘을 주지 않아도 이게 잘 서 있겠죠. 근데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무게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어때요? 힘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힘 들어가는 데가 있죠.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머리와 허리를 반듯하게 하면 어때요?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빼기가 수월해져요. 균형이 딱 잡히니까. 그러니까 몸에 특별히 힘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건 어때요? 머리와 허리가 이게 요것이 반듯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반듯하게 되면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딱 잘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힘을 완전히 빼면 넘어지는 거죠. 내가 몸을 딱 지탱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힘으로 지탱할 수 있게 딱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머리와 허리가 곧게 돼야 돼요. 그 말 이해되세요? 보통 앞으로 꾸부정하면 어디가 아플 거예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래요. 왜냐면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여기서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목도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꾸부정해도 아파요. 아파. 뒤로 하면 어때요? 뒤로 해도 아파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몸이 그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내가 잘 관찰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몸에 어딘가 내 몸 처음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다 관찰해가지고 한 군데도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서 몸을 반듯하게 지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제일 오래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뭐 다리가 안 좋다거나 허리가 안 좋다거나 목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벽에 기댈 수도 있고요. 또 의자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좌선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리를 갖다가 틀고 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편안한 앉은 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다리를 펴고 앉으시면 돼요. 벽에 기대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내가 몸을 반듯하게 하고 가장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잡히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해요. 좌선의 거의 반절 이상 다 끝난 거예요. 자세가 정확하게 잡히면.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짧게 한다 그러면 자세가 되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5분 한다, 뭐 3분 한다, 1분 한다, 뭐 길어야 10분 한다 이러면 뭐 그게 얼마나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맘먹고 이제 30분 이상 1시간씩 한다. 그것도 매번 한다. 이러면은 그 자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잘 정리가 되셨어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풀이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이렇게 시작하죠. 자, 보세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온몸에 힘이 아까처럼 균형 잡힌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힘 들어간 데가 없는데 어디만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단전만. 근데 단전에 힘을 세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만. 툭 부린다는 게 세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왜 살짝은 어느 정도가 살짝이냐? 내가 거기가 마음에서 인식이 될 정도만.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체험적으로 한번 해보면 돼요. 앉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놔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한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손바닥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손바닥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손바닥이 안 느껴지세요?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손바닥 안 느껴지세요? 가만히 계셔요. 손바닥 느껴지시죠? 네. 우리는 뭐냐면 마음이 가면 거기에 기운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어보세요. 그 느낌 있죠?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 느낌 있죠? 이 느낌이 손바닥을 쥐나 피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걸 아는 자리가 어때요? 이걸 아는 자리가 요렇게 쥘 때는 좀 강하고 요렇게 좀 손을 펼 때는 약하죠? 느낌이.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손바닥을 인식해요, 못해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전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잠깐 세우고 딱 단전을 바라보세요. 단전이 어디냐면 배꼽 아래 하복부. 하복부를 단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복부를 느껴보세요. 살짝만 힘주고 세게 힘주지 마시고. 세게 힘주면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살짝만 힘 빼고. 힘을 빼면 아랫배가 축 처지죠. 힘을 빼보세요.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하고 온몸에 힘을 쭉 빼보세요. 자, 아랫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아랫배 느낌 와요, 안 와요? 오시죠? 자, 그 느낌에 마음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머무를 수 있죠? 마음 머무를 수 있죠? 거기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그 아래 하복부를 느끼는 그 마음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하복부를 환히 알고 있는데 그 마음에 잡념이 없죠? 그 마음이 꽉 찼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죠? 그 텅 빈 그 마음이 하복부를 가만히 느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저를 보세요, 다시.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좌선 못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려. 온몸의 힘은 다 빼는데 어디에만 힘을 준다? 단전에만 힘을 돼. 툭 부린다는 게 힘을 세게 준다. 하지만 느낄 정도만 준다. 내 느낌이 올 정도만 한다. 예, 여기에 힘 주면 문제 생겨요. 그때부터 호흡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 문제가 생겨요. 단전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은 다른 곳에도 힘을 주기 시작해요. 점점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몸이 경직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미세하게 내가 단전을 느낄 수 있는 정도만 가만히 힘을 주고 가만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일념의 주착이 있어요, 없어요? 일념의 주착이 없어요. 일념의 주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잡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있는 것을 환히 보고 있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뭐냐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중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념의 주착도 일념의 주착도 없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생각에도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도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도 머무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 좋은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선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우주와 합일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다 생각이에요, 다 생각. 그건 전부 다 일념의 주착이 있는 거예요. 좌선하면서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걸 쫓아가니까 자꾸 그 사도로 빠지는 거예요, 좌선이.
좌선이라고 하는 건 일념의 주착도 없는 자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느낌이나 좋은 생각이나 행복한 감정 같은 것을 내가 그 편안함에서 찾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사도예요, 사도. 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극과 극으로 가면 어떤 생각까지 하면 우주와 내가 합일되어 있다. 우주의 기가 나한테 들어온다.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그게 사도로 빠진다고. 분명히 표준 말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일념에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딴 거 하지 말고. 이게 다예요, 좌선에.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안 하고만 달렸지 방법 못해서, 방법을 몰라서,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고 안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좌선하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갑자기 내가 고민됐던 게 해결되기도 해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긍정적 생각이 올라와가지고요. 내가 평소에 고민됐던 게 한 방에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참 길을 몰랐던 게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도 해요, 마음속에서. 또는 그 반대도 있어요. 생각을 끓이다 보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있는 막 그런 생각까지 막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올바른 생각이든 뭐 그렇게 효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효도.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고 뭐라? 일념에 주착도 없이 다만 뭐만 해라?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아라. 대중 잡아라. 그게 대중 잡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정리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단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수님 흔하게 들어보셨죠? 배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세치 아래 또 세치 안에 거기가 단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마다 손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손의 위치가 다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전이 점점 작아져서 콩알만해져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 보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단전 그러면요 하복부예요. 하복부. 거기에 뭔 집중을 단전 뱃속에 어디에다 기운이 집중되어 있건 말건 그것은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자, 보세요. 하복부 전체를 단전으로 생각하나 하복부의 일부를 단전으로 생각하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더 기운의 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단전 잡는다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하복부를 단전으로 하복부 전체를 단전으로 인식하시고 그냥 마음을 거기에 두면 돼요. 단전은 대종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쓰시냐면 어떤 기적인 어떤 막 이런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물론 도가에서 내단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하지만 물론 우리도 수승화강을 하는 말뚝으로서 아주 잘 쓰긴 하지만 대종사님은 사실 전체적인 법문의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거기가 어떤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기도 좋고 또 이왕 집중처가 거기면 수화의 기운이 오히려 더 조절이 잘 되니까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거기다 하라는 거죠. 아까 손바닥에다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손바닥에 하는 것보단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우리는 어디에든 집중할 수 있어요. 어디에든 마음을 둘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든 그 마음자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보는 것에 마음을 둬도 그 자리고 듣는 것에 마음을 둬도 그 자리예요. 느끼는 것에 마음을 둬도 그 자리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디다 두라? 단전에다 해라. 근데 단전이라는 게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데라면 대동사님이 이렇게 시작부터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말했겠어요?
단전이 대종사님께서 인식하는 단전은 그렇게 찾기 어려운 단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단전 제대로 잡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단전을 잡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특별한 그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못해요. 대도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경지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복부 전체를 단전으로 보고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지점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느낌이 없어도 마음은 하나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단전이라고 하는 데에 특정한 곳에 마음을 갖다가 두는 이유는 사람의 근기가 어때요? 천차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도님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수준 넘어가면요. 단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왜냐하면 단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버리니까. 단전이라는 게 특정한 의미가 없어져요. 단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처처불상이 돼버리거든요. 단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해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펴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기본적 연습, 말뚝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단전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해는 거예요. 단전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빨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다 선이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라 그래요?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전 바라볼 때 다르고 일할 때 다른 자리를 보고 나서 이걸 보고 이 단전할 때 만났던 자리가 일할 때 만났던 자리하고 다르면 일단은 단전을 할 때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이러면 좌선할 때 다르고 생활할 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열심히 해도 생활로 이어지질 않아요. 괴팍한 사람이 되고 상만 쌓이는 사람들이 돼요. 마음자리를 잘 모르고 이 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특정한 느낌을 쫓아가요. 특정한 경험을 쫓아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게 자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족을 자꾸 붙이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막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길다 보니까 조금씩만 살을 붙여도 너무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처음에 들어올 때 빨리빨리 내용에 있는 것만 하자 내가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또 갓길로 샜어요. 길어지면 한 번 더 해야지 뭐 어떡해. 한 번 더 해야죠. 자,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세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어떠한 말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냥 대종사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신심 있잖아요. 그 정도 신심은 대종사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말도 믿지 마세요. 거기에다 의미를 두는 말들. 다저는 그냥 말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의미 두는 어떤 게 있다면 다 옛날 거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거. 미래 시대의 공부법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거. 거기에는요. 오만 잡다한 것들이 많이 껴있어요. 오만 판타지가 많이 껴있다고. 실제하지 않는 특정한 경험들, 또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들이 마치 보편적 경험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등급에 맞는 그러한 인격을 양성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우리 교법에.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교법을 무시합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인식되는 얘기들이니까. 특별한 걸 찾는 사람들은. 법의 등급하고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돼 있죠.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방심이 된다는 건 어때요? 아까 그 일념의 주착도 없는 마음을 어때요? 놓쳐버린 거예요.
일념의 주착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방심이에요. 다른 말로 잡념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 속에 빠져버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방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심. 마음을 놓쳤다.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일념의 주착도 없는 그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게 방심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방심은 뭐라고요? 일념의 주착도 없는 그 마음을 놓친 것을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이 돼버리면 어때요? 내가 마음을 갖다가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잊어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요. 힘 빠져버려요, 갑자기. 그리고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생각 속에서 놀아요. 또는 어때요? 잠자고 있든지. 잠자든지 잡념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파가지고 이제 또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잡념이 막, 이제 끓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전부 다 뭐다? 방심이에요, 방심. 방심되면 단전에 기운한 걸 놓쳐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챙겨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기운 주하는 일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념의 주착도 없는 그 마음으로 다시 단전을 가만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단전을 기운 주하기를 대중 잡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분이다 그러면 10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1시간이다 그러면 어때요? 1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그러면 10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경지가 달라져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1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지금 1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한 사람은 이게 잘 되고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잘 안 돼. 그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차이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의 경지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어. 보통급에서 하는 좌선이나 저기 대강열애에서 하는 좌선이나 하는 역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도 안 달라요. 보통급도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에 기운 주어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거고 대강열애에도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에 기운 주어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거예요. 근데 대강열애는 잘해. 보통급은 그걸 잘 못한다고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지의 차이가 있다 없다? 경지의 차이가 없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에 있어서 경지의 차이는 없어요. 그 성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내가 그 성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거나 여기에서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길 잘못 잡은 거예요. 한참 멀리 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거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강열애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종사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너무나 짧게 하다가 잡념으로 가버리고 조금 하다가 수면에 빠져버리고 일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 어른들은 이게 능이 나가지고 잡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잡념이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 되신 분들은 잡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사는데도 이 잡념이라는 게 일체 없어요. 법만 상점만 가도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요. 잡념을.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아요. 일념에 주착도 없는 그 마음으로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계속 다시 챙겨요. 자, 여기에요. 여기까지 의문하시는 게 없으시죠? 깔끔하시죠? 예, 이게 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도 이제 그 자세한 설명들이 또 다 나오게 하지만 큰 틀은 1조, 2조에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큰 틀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원불교 좌선법이 사실은 이거 말고 생각해 보세요. 좌선이라는 게 이거 말고 더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말고 더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은. 이것만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어려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뜻을. 그리고 또 왜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느냐? 이론상의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그 알무로 그냥 이것을, 또 자기 나름의 경험으로 이걸 읽어내니까 대종사님하고 의도에 맞지 않게 자꾸 문제가 잘못 읽어져가지고 자꾸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이게 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듣고 있는 이 마음이 단전을 보고 있다. 그럼 이게 좌선인 거예요. 되신 거 맞죠, 지금?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을 때 우리가 이렇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전에 힘을 세게 주면 호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전이 움직이는 게 아무 문제 안 돼야 돼요. 단전이 느껴질 정도만 힘주라 그랬죠. 예. 단전이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힘준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단전을 느낀다는 게 맞아요. 단전을 느낀다. 그 정도로 살짝만 힘을 줘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살짝만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아랫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배가 움직여요. 왔다 갔다 몸에 힘을 빼고 단전에 살짝 관찰하고 있으면 호흡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단전에서 움직여져요. 그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럼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호흡이 거칠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막 호흡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할 일인데 일단 자, 여기까지 1번, 2번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좌선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냐 못하냐만 있는 거지. 방법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리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좀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서 들어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흡에. 왜 호흡에 그런 많은 의미를 두느냐? 단전이란 말만 들어도 내단 수련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수련하고 양생수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끌고 와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는 내단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양생을 해가지고 오래 살고 막 호흡 조절해가지고 오래 살고 건강을 낳게 하고 운기를 해가지고 어쩌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원불교 좌선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좌선법을 읽으면 호흡 얘기를 딱 나오는 순간 이것은 축기를 위한 호흡이구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이건 축기형 호흡이다. 막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 우연찮게 몇 년 전에 잠을 자다가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약간 이렇게 호흡이 제가 중간에 자다가 잠을 깼는데 아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숨 쉬는 소리. 그래서 그 숨 쉬는 소리를 제가 녹음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있냐?
우리 아들 숨 쉬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이게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이제 새끈새끈 자는데 그래서 가수면 상태였는지 어쩐지 그날따라 좀 숨소리가 좀 크게 들렸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숨소리가 어떤가. 저도 평소에 이게 화두예요.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그 전제가, 앞에 전제가 뭐죠? 호흡을 고르게 하되예요.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고르게 하되 그 다음에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조금이란 말이 붙어요.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근데 내가 이 호흡을 녹음해놓고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호흡이 그냥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한 느낌이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한 느낌이 아닐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조절한다고 이것을 읽으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3번 조항에 대해서 조금 길고 강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짧고 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원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한 거예요. 우리 일상의 호흡이. 그리고 일상의 호흡은 보통은 고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거칠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지죠. 그럼 마음이 안정되면 어때요? 호흡도 안정되죠. 그럼 우리가 좌선한다고 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에 기운을 주하고 마음에 그 주착심 없는, 일념의 주착도 없는 그 마음으로 단전에 기운을 주고 가만히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고요해요? 그러면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그대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가만히 그 관찰하고 단전에 그 호흡이 들어왔다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정됨에 따라 호흡이 고르게 된 마음의 호흡 상태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임의적으로 호흡을 조절해 가지고 수명을 늘리고 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노력을 많이 해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도가의 신선들이 그러면 지금도 다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겠지. 이렇게 선 열심히 해가지고 단전에 양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신선이 돼요? 살아서? 안 돼요. 죽어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일생의 호흡이 예를 들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면 어때요? 호흡의 횟수가 줄어들겠죠? 호흡의 횟수가 줄어들면 어때요? 소모가 안 되겠죠? 소모가 안 되면 어때요?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에 100회를 호흡을 한다. 100번 호흡을 한다. 한평생에 살고 죽을 때 100번 호흡을 하고 죽는다. 그런데 내가 100번을 호흡이 아니라 다른 사람 100번 할 때 나는 10번 했어. 그럼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고. 그러니까 그건 의학이 발달하기도 전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됨에 따라 가만히 그 마음이 들고 나는, 그 호흡이 들고 나는 상태를 바라보면 고르고, 또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조절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조금 조절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의도성을 많이 해라. 아주 미미하게 해라. 아주 미미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호흡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자기가 자꾸 욕망이 들어가. 더 호흡을 늘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한 번 호흡하는데 5초였어. 다음엔 8초, 다음엔 10초, 다음엔 20초, 30초. 계속 늘리고 다음에는 몇 분, 이렇게까지 호흡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면 호흡이 늘어나면 깨달음이 커져요?
안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호흡이 늘어나면 내 몸에 어떠한 기적 변화는 분명히 올 수 있어요. 내 몸의 기적 변화는. 하지만 깨달음하고 관련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실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예.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어떠한 수행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온전하고 원만한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병을 얻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욕망이 숨어 있다. 그래서 호흡을 자꾸 사람들이 건드리려고 하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흡 길이도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편안한 상태로 호흡하세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도 조금 더 길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호흡이 그 자연스러움을 타고 마음의 상태하고 마음을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이 단전의 기운을 주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걸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자세와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그 상태, 이 상태를 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상태가 잘 되면 호흡도 편안하게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호흡에 많은 의도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 호흡이 이렇구나 라고 확인만 하세요. 한번 확인하시면 끝나요. 아시겠죠? 이게 호흡이 안정된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너무 양이 안 나갔는데요. 너무 황당하게 양이 안 나갔네요. 예. 4번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예, 4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자, 눈 뜨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좌선할 때 눈 뜨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 감으면 거의 잡니다. 거의 자세요. 눈 감으면서 수행하시는 분 치고 안 자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5분, 3분 이런 건 괜찮아요. 10분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넘어가면 다 자요. 다 자. 눈은 그냥 뜨세요. 대종사님이 첫 번부터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좌선 하자마자부터 눈을 딱 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입정할 때 5분 하잖아요. 우리 법회 볼 때 입정할 때 5분 하잖아요. 5분 할 때도 뜨고 하세요. 감으나 뜨나 똑같아. 성품이 감은 자리하고 뜬 자리가 달라요? 입정의 자리가? 하나도 안 달라. 근데 장담컨대요, 눈을 감잖아요. 잡념이 더 많아요. 눈 감으면 잡념이 그때부터 침노해요. 왜 눈 감으면 잡념이 더 많아질까요? 감각이 벌써 보세요. 우리 오감이 딱 멈추면 뭐가 제일 활성화될까요? 이 생각이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생각 꼭 많이 꾸잖아요. 잠잘 때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잡념이 많아요? 그때는 오히려 잡념이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잡념이 많아요?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잡념 끓이면서 봐요? 집중해서 보시죠? 거기 뭐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그럼 어때요? 오만 잡념이 다 들어. 오만 잡념이. 그러니까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지. 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흡수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는 순간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잡념이 막 치고 들어와요. 눈을 감는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말 초절정 고수가 아닌 이상에, 우리가 따지면 법마상전 이상 가기 전이라면, 정식 법마상전 안 되셨다면 눈 뜨고 하세요. 안 돼요. 자기 안에 수많은 잡념이 일어납니다. 잡념 아니면 잠이에요. 감는 순간. 이겨내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항상 눈 뜨고 해요. 입정할 때도요? 안 감아요, 저. 항상 눈 뜨고 해요. 눈 감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예, 눈 감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하세요. 마음자리를 모르니까 눈 감는 거예요. 눈 감으면 다른 경험이 있을 것 같지만 눈 감으면 이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잡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건 경험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 어때요? 잡념으로부터 딱 자유로워져요.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눈 딱 뜨는 순간, 무언가를 딱 쳐다보는 순간. 그러니까 눈 감는 건 정말 눈을 뜨는 것은 잡념을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여기는 수마를 제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요. 아, 눈 감았다. 좌선할 때 눈 감았다. 아, 잡념 아니면 잠. 예, 저분은 지금 아니면 길을 모르시는 분이거나 잡념 아니면 잠. 예, 거의 99% 맞을걸요? 예, 거의 99%일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잡념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인데 눈을 감아버려 눈 감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것은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양성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눈 감지 마세요. 뜨세요. 우리 입장할 때도 눈 감다 뜬다? 뜬다. 뜬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좌선을 1시간을 했다. 1시간을 했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면요, 그분한테 좌선 시간은요, 잠 아니면 잡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했다 그래도 그건 1시간을 해도 3분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짓을 평생을 했다. 내가 30년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정신수양 제대로 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눈을 한번 감는 버릇을 들여가지고 좌선을 하신 분들은 눈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떠요. 이분들 불편해. 눈 뜨면 눈에 뭐가 이제 가시럽고 눈이 불편하고 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감아요. 그리고 감자마자 또 자요. 그래놓고 수십 년을 하고 그 좌선했다고 또 얘기한다고. 난 30년을 했다고 40년을 했다고 평생을 했다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경지도 없는데 아무 효과도 못 얻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잠만 잤는데 잡념 끓이든지 그런 좌선 하나만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학부 시절부터 눈 감으면 나는 잔 거다. 난 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눈 감고 좌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 밀려와요? 안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뭔가 정신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면 밀려오죠. 좌선을 대할 때 어때요,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좌선을 하면 좌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피곤하니까 잠이 와요. 피곤하니까. 또 잠의 양이 조금인 사람이 좌선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잠이 더 좋은 거예요, 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야 될 잠의 시간을 다 채우고 그 잠으로부터 문제가 없을 때 앉아서 좌선을 해야 돼요. 그것도 뜨고. 그래야 뭔가 해볼 만해요. 근데 무슨 용맹정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철야를 한다면서 선을 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눈을 뜨라고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이 일단 많아야 되고 내가 이 평소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그래도 좀 없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 앉아서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앉아서 하는 게 걸어가면 차라리 나은데 앉아서 하면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수행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그래서 수행을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좌선을 1시간씩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온 사람은 반드시 자요. 왜? 시작하기 전부터 좌선할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야, 1시간은 어떻게 버티냐?
생각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TV 보는 것도 1시간도 힘든데 1시간 또 앉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길도 모르고 신심도 없는데 1시간 해보세요.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대 학부생들이 아침 새벽이면 더 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좌선이 아니고 잠선. 요가를 시키든지 그 시간에 5분이나 3분만 시켜야 돼. 아니면 짧게 끊어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좌선에 대해서 그 내적으로 거부감이 전혀 없어졌을 때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앉혀놓고 1시간씩 40분씩 30분씩 좌선을 시켜요. 다음번에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와. 올 때부터. 그러면 그 무게감 때문에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좌선 시간에 앉으려면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몸 관리, 특히 수행에 대한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잠을 많이 잔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수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삶이 어떤지. 그만할게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